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체사상의 변용 과정 중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설명을 했죠. 다음은 사회주의 과학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마르크스 이론은 사회 역사 발전이 물질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 발전하는 과정으로만 보았다고 비판하면서 인민 대중의 주체의 운동으로 본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다음에 붉은기 사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죠.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할 무렵 96년도에 신년 사설에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구호를 내겁니다. 사상, 경제, 군사의 세 가지 분야에서 사회주의 진지를 튼튼히 다지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98년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 제기됩니다.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강조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체사상의 실천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군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3년 동안 유은 통치를 끝내고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죠. 이때 그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선군 정치입니다. 1999년 6월 선군 정치를 김정일의 통치 방식으로 공표합니다. 선군 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기동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이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 방식입니다. 즉,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입니다. 이는 당면한 대내외적인 위협을 군대의 강화를 통해서 대처하고 극심한 경제난에 대해서도 군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선군 정치를 내세우게 된 의도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 보위적 측면입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해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게 된 초기였기 때문에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선군 정치를 내세운 것이죠. 그리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군을 강화해서 특히 핵을 개발해 가지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군 정치를 내세운 것입니다. 셋째는 그
완전히 붕괴하다시피 한 북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군의 동원이 가장 조직화된 인력이나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게 된 의도는 체제 보위적 인면하고 대외 협상력 강화, 그리고 경제 복원에 있어서 군을 동원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군 사상, 혁명의 주체를 사회 정치적 생명체에서 선군 단결체로 본 것이죠. 즉 혁명의 주력을 기존의 인민대중에서 인민군대로 바꾼 것이 선군 사상입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자연재해, 미국과의 전쟁 이기설 등을 극복하고 점차 안정을 되찾은 것은 선군 정치의 이력이다 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이에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도로 등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과 공장 등 건축물의 상당수를 군인들이 동원되어 건설하였습니다. 선군 정치를 표방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기치하에 자력 갱생의 모델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위기는 좀처럼 극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떠한 형태이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생존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체 사상이 지닌 북한 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실로 절대적이고 전범위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학습과 교화 과정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일상화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그 실효성과 사회적 영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주체의 기치가 내실 없는 외형적 슬로건으로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체 사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불가피한 현상이죠. 북한식 사회주의, 요약하면 주체 사상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기치가 개인 권력 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주체사상에 대한 자료이고요. 북한 학술지에 나온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입니다. 북한의 논문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논문도 2, 3페이지 정도이죠. 우리
남한의 논문은 보통 20페이지, 20, 30페이지 되는데 북한은 2, 3페이지 정도의 글입니다. 둘째, 서두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론 부분에서 당이나 수령에 충성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권력 구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 즉 3권 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당이 입법, 행정, 사법과 군을 지도하는 권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당 국가라고도 하지요. 김정은이 당, 군, 정의 우두머리예요. 당의 위원장이죠. 정은 국무위원회하고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군은 인민군 원수이죠. 입법기관의 대표는 최고인민회의인데 그 상임위원장이 최용해입니다. 이 상임위원장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입니다. 행정, 즉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내각 총리인데 현재 김재룡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이나 야당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당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의 기구와 기능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 서문을 보면 당은 국가 영도 조직입니다. 즉 최고의 정치 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라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정당이고 수령의 당입니다. 수령의 당으로서 성격이 더 강하죠. 노동당은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이상을 가집니다. 서문에는 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시고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도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주체사상으로 발전이 되고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당규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리고 김정은의 선군사상을 내포한 개념입니다.
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서 인민대중의 자중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당 규약 서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정일주의화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최근에 2016년도 당규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고 규정되어 있죠.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칙이 민주주의 집권제입니다. 본래의 뜻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토론하되 일단 결정되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죠. 북한 거리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라는 표현도 붙어 있곤 했습니다. 북한의 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구표가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노동당의 기구는 회의체가 있고 또 부서가 있고 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당 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 중앙 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서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다. 그것이 당 대표자 회의다 하는 것이죠.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당 대회이고, 그 당대회가 열리는 사이에 당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당 대표자 회의다 하는 것이죠.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당대회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입니다. 당중앙위원회에는 정치국과 있고 정무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부서가 있고, 이 세 개의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